주택 매물이 많이 나왔지만 이를 30대 젊은 층이 연끌로 받았다면서 안타깝다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소비자 동향조사 8월 주택가격 전망이 역대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다주택자가 쏟아낸 매물이 30대가 연끌로 받아서 안타깝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국토부 장관께서 이런 발언을 하신 걸로 보여지고, 지금 이 발언 이후에 관련된 기사들을 보니까, 상당히, 욕을 많이 먹고 계십니다. 야당 쪽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반대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 다주택자가 쏟아낸 매물, 그 다음에 이제 법인에서 쏟아낸 매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자 관련된 기사도 많이 나오던데, 법인은 어쩔 수가 없죠. 내년 이후부터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물량이 나올 거라고는 충분히 예상이 됐죠. 그건 뭐 6.17 이후, 직후부터 바로 이제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6월달 중순 이후, 그 다음에 7월달, 뭐 8월까지 계속 굉장히 많은 수치로 지금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권 남부라든가 아니면 지방시장 쪽에 상당히 많은 법인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되고 나서 다주택자 등이 가진 주택 매물이 많이 나왔지만 이를 30대 젊은 층이 연끌로 받았다면서 안타깝다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자,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죠. 이걸 연끌해가지고 받은 분이 안타까울지, 연끌을 안 해서 안 받은 분이 안타까울지, 이거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이나 이제 김현미 장관은 이제 집값이 조정을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싼 금액에 이렇게 힘들게 모아서 산 분들을 안타깝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이 발언은 한 3년 전부터 계속 하셨기 때문에 글쎄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서울 집값이 10억 원을 돌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하며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김 장관은 일부 몇 개 아파트를 모아서 봤을 때 10억 원이 넘는 것인데 서울 전체 통계인 것으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시세를 보시게 되면 평균 10억 넘었다는 거가 맞는 것 같고요. 뭐 일부 몇 개 아파트 모아서 10억 원 넘는 거예요. 뭐 20억 원도 만들 수 있고 30억 원도 만들 수 있겠죠. 뭐 그걸 왜 하겠습니까? 예. 그거 같지는 않고 서울 전체적으로 좀 8억, 뭐 9억, 9억 2천, 9억 3천 매달 올라갔었잖아요. 평균 가격이. 이제 그게 드디어 10억 언저리까지 오지 않았느냐. 뭐 통계의 어떤 정확한 수치 여부에 따라서 10억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지만 9억 중후반으로 간 것까지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 통계 기관에서 9억에서 9억 5천까지는 한 서너 달 전에도 계속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또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10억까지 넘을지 안 넘을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10억에 근접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팩트 같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여기 소의원이라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그 기사가 단순히 기자가 취재했다기보다는 뒤여기 세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와, 저 이런 발언을 하시네요. 이게 음모론이죠, 음모론. 허위 기사나 거짓 정보로 시장을 교란하는 데 대한 강력한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허위 기사냐 거짓 정보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본인들이 파악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되게 이렇게 막 발언해도 되나 싶은 느낌이 드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감독 기구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죠. 자, 이런 상황이고, 자, 여기 또 뭐 이렇게 정부가 상당히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어떤 사람들의 인식, 국민들의 인식은 어떠하느냐. 정부는 집값 곧 잡힌다지만 국민들은 앞으로 더 오른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소비자 동향조사 8월 주택가격 전망이 역대 2위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고 판단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가격 전망 CSI라는 걸 보면 4월달, 5월달보다 6월, 7월, 8월 계속 지금 대책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6.17 대책, 뭐 7.10 대책, 뭡니까? 8.4 대책 쭉 나오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사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은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있을 때마다 집값 전망은 한다는 법칙만 더 공고해준 셈이다.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주택가격 전망을 누구한테 한 거냐면 소비자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정부가 앞으로 내려요 하는, 또 전문가들이 내려요 하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게 그러한 어떤 변수들, 그러한 어떤 모든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소비자예요. 그죠? 집값을 올리려고 한다. 올리려고 막 소위 말하는 펌프질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가만히 있으면은 안 오릅니다. 그죠? 그런데
소비자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거 뭐 정보를 자기가 취합해서 오를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건 진짜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른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집을 살 거고 그게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내린다 뭐 일부 전문가들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권자는 누구냐면 부동산 시장에 직접 참여자인 소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가격 전망 CSI가 진짜 중요한 건데 이 소비자 심리지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향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소비자가 그렇게 판단한다는 얘기고, 그런 소비자들은 집을 팔겠습니까? 사겠습니까? 이 뭐 뻔한 거죠. 그렇게 뭐 되다 보니까 가격 전망이 대부분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번 소비자 동향조사는 8월 10일부터 14일 사이 진행됐기 때문에 6월, 7월, 8월 달 모든 대책이 나온 이후 그거를 다 인지한 상태에서 설문이 이루어졌다는 거다. 그죠? 결국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정부가 너무 많은 대책을 반복해 약발이 먹히지 않는 지적이 나온다. 그 정부 이번 여러 가지 대책을 다 알고 있어. 그 상황에서 물어봤는데 오를 것 같다라는 거죠. 그죠? 다만 이번 설문 기간에 코로나19 광복절 연후 재확산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주택가격도 코로나19 장애 기간, 이게 저는 보면서 약간 웃음이 났는데, 왜냐하면 코로나가 초기에 시작할 때 집값이 잠깐 잡혔었죠. 네, 그래서 정부 정책을 아무리 나도 안 잡히던 것이 코로나가 잡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코로나가 만약에 확산되게 되면 집값은 잡힐 것 같아요. 일정 시간만큼은. 네,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어쨌든 뭐 집값 잡느라고 코로나를 확산시킬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는 빨리 끝나야 되는 겁니다.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변수는 있지만 정책의 효과로 인해서 집값이 잡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큰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무려 그 주택가격 전망 역대 2위입니다. 지금 같은 시국에. 그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신뢰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돼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